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기 때문에 폐업 후 재개원 방식으로 계약을 하실 때에는 소방서나 보건소의 점검으로 인해서 개원일이 늦어지거나 개원이 어려우신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계약서에 잘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의사에서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병원 양도 양수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병원 양도 양수 계약은 다른 사업 계약과는 다르게 좀 챙겨야 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양도 양수 계약의 특징과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지 아니면 일반 양수도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지 여부입니다. 포괄 양수도는 기존의 병원을 그대로 이어받으시는 형태이고요. 일반 양수도, 즉 폐업 후 재개원은 기존의 병원을 폐업하시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시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체의 양도 양수와 다르게 병원이나 의원의 양도 양수에는 보건소 신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미리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우선 포괄 양수도를 하실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소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시는 절차만 거치면 되시기 때문에 짧게는 열흘 내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반면에 폐업 후에 재개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건소 신고를 하신 후에 보건소의 점검과 소방 점검을 거치시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로 진행하시게 되면 다시 소방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변경 신고만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폐업 후 재개원을 하시게 되면 소방법 등이 변경되셨을 수가 있는데 현행 소방법에 따라 다시 점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개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기존 시설 기준대로 개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포괄 양수도로 체결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 결정입니다. 당연히 포괄 양수도를 체결하실 경우에 단점도 있는데요. 포괄 양수도의 경우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이전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채권과 채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신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양수원장님께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떤 것들은 양도원장님 부담으로 하실지 또 어떤 것들은 양수원장님 부담으로 하실지 조금 더 꼼꼼히 보고 체결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양도병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심의 의료 광고나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의료법 위반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병의원 양수도 절차에서 계약서에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셨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셔야지 나중에 신규 양수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임대차 기간 만료로 병원을 나가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양도 대상 품목들을 잘 설정하셔서 양수도 대금에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결제를 마무리하지 않은 약품 대금이나 할부료, 리스료, 의료기기 대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들이 필요하고요. 이미 진료비를 선납하거나 패키지 결제를 한 고객분들의 경우에 기존 양도원장님이 돈은 받으셨지만 양수원장님이 진료는 계속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 체크하시고 양도 대금에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환자 개인정보를 담은 차트를 이전받게 되실 텐데요. 차트 업체에서 또 새롭게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수원장님이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양도 대금에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 등 발생 시 분쟁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AS는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기존 양도 원장님께서 가입하신 의료 배상보험이 있으신지, 그 배상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떠신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배상보험을 승계하실지 여부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분들을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래 근무하신 직원의 경우엔 퇴직금이 이미 많이 발생하신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퇴직금을 양도 원장님이 부담하실지 아니면 양수 원장님이 부담하실지도 기록하셔서 계약서에 남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폐업 후 재개원 방식으로 계약을 하실 때에는 소방서나 보건소의 점검으로 인해서 개원일이 늦어지거나 개원이 어려우신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합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 원장님들이 자주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환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의 개인정보 이전은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원장님한테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양도 원장님이 개인정보 이전 고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양수 원장님이 이를 통보하실 의무를 부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계약서에 잘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의원 양도 양수 시 계약서에서 어떤 점들을 체크해 봐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처럼 병원이나 의원의 양도 양수 계약 시에는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특별하게 더 있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계약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 자문료는 병원 비용으로 세금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는 병의원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병의원 안심 플러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